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공동소유 쪽으로 하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자, 공동소유라고 하는 거는요, 소유권은 하나인데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공동소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소유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건 일물일권주의 위반은 아닌 거예요. 물건이 하나인데 소유권이 여러 개가 있어야 일물일권주의지, 물건도 하나고 소유권도 하나인데 소유자만 여러 사람이 있다. 이건 일물일권주의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그 공동소유는요, 여러 사람의 소유자가 어떻게 서로 결합하게 됐느냐. 그래서 여러 사람의 결합 정도에 따라서 총유하고 합유하고 그 다음에 공유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우린 대체적으로 이 공유를 많이 봤지 총유나 합유 같은 데는 많기는 한데 신경을 많이 안 썼을 거예요. 그러면 총유는 뭐냐? 총유는 종중이나 종교, 즉 교회의 재산 소유 형태를 총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중의 재산 소유 형태나 교회의 재산 소유 형태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혈연 집단 또는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뭉친 분들이죠. 결합도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총유라고 하는 거는요, 교회나 종중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재산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분이 없습니다. 지분이 없다는 얘기는 지분 자체를 처분할 수도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분이 없다는 얘기는 공유물 분할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야. 지분이 있어야 분할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형태든지 무슨 뭐 총유물이 재분할, 그럼 총유물이라고 안 그러고 교회가 두 개로 분할이 됐다.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사람의 모임은 두 개로 분할될지 모르겠지만 교회 재산은 절대 분할되지 않습니다. 총유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분이 없어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는 얘기는 개인적으로 종중의 재산이나 교회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집으로 가져갈 수 없다, 그런 얘기니까 혹시 종중이 어떤 사업을 하다가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 그 채무도 개인적으로 분담되는 게 아니라 이 총유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채무도 준총유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종중구성원의 또는 종중구성원의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는 없겠네요. 교인으로서 자격을 포기하거나 다른 교회로 옮겨갔다. 그러면 총유재산에 대한 권리도 같이 소멸하는 거고요. 그럼 이 총유재산도 거래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총유재산 거래할 때는 내부적인 관리 규약이 있으면 관리 규약을 또 정관이라고도 표현하죠. 정관이 있으면 정관에 따르고, 기타 소송 행위도요, 사원 총회라고 합니다. 교인 총회가 됐든 종중 총회가 됐든 뭐 사원 총회가 됐든 총회 결의에 따라서 모든 걸 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뭐 간단합니다. 나오면요, 지분이 없다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합유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합유는 공동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우리 공동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계약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네 글자로 줄이면 이게 동업계약이고, 이 동업계약을 두 글자로 줄이면 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합 별거 아닙니다. 동업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세 사람이 동업을 하기로 약정을 하고 재산을 출연해서 협업을 하고 있다. 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요, 지분이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지분이 있다는 얘기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분이 있으니까 지분을 처분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지분 처분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분 처분할 때는 나머지 합유자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이 이유는 조합을 형성한 이유를 잘 보시면 그런 거죠. 왜 동업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또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겁니다. 동업이라는 건. 얘는 돈을 잘 마련해 갖고 와서 자금을 잘 댄다. 얘는 물건을 잘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제조를 한다. 얘는요, 물건을 잘 갖다 판매를 한다. 잘 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만 가지고 봤을 때 얘네들의 이 동업계약은, 즉 조합은 아마 번성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겠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합유자들이 새로 들어오는 자가 과연 얘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서 돈을 잘 만들어 올 것이냐라고 하는 게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합의자의 동의를 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같은 취지에서 혹시 합의자 중 한 사람이 사망을 했대요. 합의자 중 한 사람이 사망이 됐으면 그 지분은 상속이 되느냐? 상속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똑같은 기능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능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상속은 되지 않고 지분 비율로 현금 청산으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거래하는 과정에서 보존 행위도 해야 될 테고요. 관리 행위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처분 변경도 해야 될 텐데 보존 행위는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망치를 가지고 한 방 때리려고 그런대요. 그러면 A가 됐든 B가 됐든 C가 됐든 어디도 손도 대지 마라 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보존 행위는 그래서 합의자 각자가 단독으로 합의물 전부에 대해서 보존 행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관리 행위는 사용 수익 방법을 정하는 겁니다. 사용 수익 방법은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약정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지네끼리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죠. 처분 변경도 처분은 이거 자체를 다른 물건으로 우리 사서 다른 사업하자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그러면 합의 내지는 더 중요한 말로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문제는 지분이 있으니까 혹시 합의물 분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합의물 분할은 조합이 존속하는 한 합의물은 분할할 수 없어요. 조합이 존속하는 한이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죠. 공유. 이 공유가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런 형태인데 인적 결합 또는 사람들의 결합 또는 총유가 가장 강하고 합유가 그 다음이고요. 공유는 특별히 어떤 결합도 이런 걸 따질 수가 없어요. 공유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네끼리 하나의 물건을 다 같이 갖게 됐다. 뭐 이런 어떤 문제가 공유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공유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자, 공유도 이렇게 세 사람이 공유한다라고 예를 들면 얘네들 지분이 있어요. 지분. 뭐 6분의 1 아니면 6분의 1, 3분의 2 뭐 이렇게 지분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유는 그 의의부터 좀 아셔야 되는데 공유는 각 공유자는 지분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점유해서 사용 수익을 합니다. 말이 어렵네. 그렇죠. 지분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고 이익을 얻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분 비율이란 말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한 달로 치면 A가 20일, B나 C가 5일씩 사용하면 한 달 정도 채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공유입니다. 그래서 지분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고 그러면 의무도요.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을 해서 이익도 지분 비율로 얻지만 의무 비용도 지분 비율로 분담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공유 관계인 거예요. 자, 이 공유 관계에서 중요한 거 몇 개는 보존행위 어떻게 할 것이고 보존행위요. 그 다음에 보존행위, 관리행위 어떻게 할 것이냐. 관리행위, 그 다음에 처분, 변경행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걸 한번 볼 텐데요.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현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보존 행위를 행사한다라고 하면 우리 앞에서 봤던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거 있죠. 목적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행사하는 걸 보존 행위다 이렇게 봐요. 그럼 이 보존 행위하고 항상 비교되는 게 우리 지분권 행사예요. 지분권. 공유자는 지분이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분. 그래서 지분권 행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지분권은요.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분권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보존행위는요. 보존행위는 지분권자가 각자 단독으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형태로 보존행위 해야 된다. 즉 누군가가 물건을 가져갔다. 그럼 물건을 가져갔으면 소수 지분권자인 C라도 야, 그 물건 나한테 내놔. 그래서 다 가져오는 형식으로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형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녀석이
그 물건을 가져가서 조금 훼손을 시켰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가져가는 바람에 사용 수익하지 못한 손해가 생겼다. 그럼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지분권 행사로서 자신의 지분 범위, 채권적 청구권, 손해 같은 경우 채권적 청구권이죠. 죄송합니다. 채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그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행사해야 된다. 즉 손해배상, 여기서 어떤 녀석이 가져가고 한 달 동안 사용을 했는데 한 달 동안 이걸 임대해주면 60만 원 정도의 차임이 들어온다. 그럼 그 60만 원의 차임은 A한테 40만 원, B한테 10만 원, C한테 10만 원씩 귀속돼야 되는 그 손해인데 그 손해가 생겼다. 목적물은 B가 가서 찾아왔다. 다 찾아왔다 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인 채권적 청구권은 지분권 행사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채권적 청구권 행사는 지분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어요. 보존행위 이렇고요. 조금 있다가 이게 작년에 판례가 바뀐 게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온 게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관리행위는요.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합니다. 지분의 과반수 지분권자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와 동의 없이도 공유물 관리에 관한 방법을 정할 수 있다. 그럼 관리에 관한 방법이 뭐냐는 얘기죠. 관리는 사용, 수익 방법을 정하는 걸 관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목적물을 나눠서 사용할 거냐, 어떻게 나눌 거냐, 이것도 A 혼자 결정할 수 있고, A 혼자 나 다 쓸래, 니네들은 쓰지 마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이 부분 쓸 테니 이 부분 니들이 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이렇게 정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 나머지 소수 지분권자는 이 과반수 지분권자 결정에 의해서 사용 수익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사용 수익하지 못했을 때 그 사용 수익하지 못한 부분의 손해는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과반수 지분권자인 A가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겠다라고 하면 혼자서도 임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수익 방법을 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처분 변경이다라고 하는 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처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 분할을 보시죠. 지분이 있으니까 분할도 자유롭게 가능한 거죠. 물론 반대 특약할 수 있어요. 이 반대 특약해서 지분 처분 금지 특약도 할 수 있고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지분 처분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처분할 수 있어. 근데 이것도 반대 특약에 의해서 처분하지 말자라고 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분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분이 있으니까 분할은 당연히 가능해야 될 텐데, 그럼 이 분할을 할 때는요, 전원이 모여서 해야 되는 협의에 의한 분할을 원칙으로 해요. 분할은 전원이 모여서 협의하면 되는데 혹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면 소송을 통해서 분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걸 재판상 분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협의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좋은 건 뭡니까? 현물로 분할해야 되겠죠. 현물로 분할하고, 또는 현물 말고 다른 방법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까? 예, 다른 방법으로 정할 수 있어요. 뭐죠? 매각을 통해서 대금으로, 매각 대금 가지고 지분 비율로 나눌 수도 있고요. 두 사람은 분할을 원치 않는데 한 사람만 분할을 원한다. 그러면 걔한테 지분 가격을 배상하고 나머지 공유자가 지분을 흡수하는 방식, 가격 배상 방식도 가능한데, 이거는 그냥 당사자끼리 협의로 정하면 되는 것이고, 협의가 성립이 됐다 그러면 그 내용을 등기를 해야 분할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재판상 분할은 어떻게 하느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만 재판상 분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재판상 분할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원칙이 있습니다. 재판은 제3자 판사가 해주는 거기 때문에 원칙이 뭐냐? 원칙은 현물로 분할해야 돼요. 근데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은 목적물의 가액이 현저히 떨어지는 일이 생긴다. 그때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어서 매각 절차를 통해서 대금으로 분할하는데, 이 대금은 어떻게 하는 거죠? 경매를 통해서 대금하는 거야. 법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경매, 이건 그냥 매각 절차라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이거 이외에 우리 판례가 가격 배상을 명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요. 가격 배상을 명한다. 여기서처럼 한 사람은 분할을 원하는데 두 사람이 분할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가격 배상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방법은 똑같은데 협의에 의한 분할은 원칙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판상 분할은 원칙이 현물 분할이다. 제3자가 분할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외적으로 이렇게 분할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분할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재판상 분할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었다면 그건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여기서 판결이 확정이 되면 분할의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요거 하고요. 최근에 판례가 하나 이제 보존행위냐 지분권 행사냐라고 해서 판례가 하나 바뀐 게 있어요. 자, 혹시 이 공유물에 대해서 제3자 갑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A가 됐던 B가 됐던 C가 됐던 누가 됐던 갑에게 야 목적물 전부를 내놔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적물 전부를 내놔. 이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이기 때문에 보존행위로서 각자 단독으로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목적물 반환 청구만 그런 거냐? 아니에요.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도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갑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무효 등기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무효인 등기를 갖추고 있어요. 갑 A, B, C를 모르게 갑이 슬그머니 등기서류 위조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해 놨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무효등기 말소 청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효등기 말소 청구도 결국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방해 제거 청구권인데 이것도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A가 혼자 할 때도 야 나한테 지분 3분의 2, B한테 6분의 1, C한테 6분의 1씩 반환해라 라고 청구할 수 있었어요. 당연히 지금도 그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제3자가 아니라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목적물을 그런 식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는요. 혼자서 니네들 사용하지 말고 나 혼자 다 사용할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게 얘네들은 손해배상만 청구해야 되는데 소수 지분권자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럴 권한이 없는데 목적물을 혼자서 전부 지배하고 또는 특정 부분은 자기 혼자 쓸 테니 남들은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지배하고 있으면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얘한테 어떻게 목적물 반환 청구를 할 때 그때는 지분권 행사냐 보존행위냐라고 하는 거였는데 여태까지는 다 보존행위였었어요. 그것들이 다. 그런데 작년에 판례가 나와서 목적물 반환 청구를 할 때 목반청을 행사할 때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때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때는 공유자 중 1인이죠. 공유자 중 1인이 제3자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소수 지분권자라고 해서 소수 지분권자 다른 공유자 얘기하는 거죠. 다른 공유자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 행사할 때 제3자에게 행사할 때는 이건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무슨 행위로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야 되지만 소수 지분권자 즉 B가 C에게 C가 목적물 전부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안 돌려준다. 그럼 B가 C에게 행사하는 건 뭘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는 지분권 행사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 국민들이 일반 서민들의 행동과 판례가 어느 정도 맞은 거예요. 예를 들면요. 다시 한번 갑이 목적물을 가지고 있으면 A가 됐든 B가 됐든 C가 됐든 야, 내 물건 왜 네가 가지고 있어? 라고 해서 물권자로서 내 물건이니까 내놔라고 하지만 그 반대로 C가 목적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B가 C한테 가서 야, 너 지분 6분의 1밖에 안 되면서 왜 혼자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야? 나도 좀 쓰자. 나도 지분이 6분의 1 있지 않냐? 나도 지분이 있으니까 나도 좀 쓰자라고 청구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행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요번에 우리 판례가 바뀌면서 목적물 반환 청구를 할 때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목적물 반환 청구할 때 다른 공유자, 얘는 다른 공유자 얘기하는 거죠. 다른 공유자인데 그 다른 공유자 중에서 과반수 지분권자한테 못한다 그랬어요. 얘는 마음대로 사용식 방법을 정하니까 이 경우에 다른 소수 지분권자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건 자신의 지분권 행사로 봐야 되고 제3자에게 행사하는 건 여전히 보존행위로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로 본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바뀐 판례예요. 이게 작년 7월에 공시가 됐는데 실제 판례는 4월 말인가 그렇게 있었던 판례인데 공시는 7월 달에 됐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동 소유 관계는요. 요거 가지고 충분하고 특히 이제 우리 공유 가지고 공부를 하고 합유나 총유는 여기 있는 내용 이상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328페이지에 지금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 공유, 합유, 총유가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돼 있죠. 그 법인 아닌 사단 밑에다가 종중이나 교회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하시고 그 다음에 합유다라고 하는 건 조합이라고 해놨잖아요. 조합 옆에다가 어디 공간이 많진 않은데 동업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업계약은 길게 늘렸으면 공동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하시고요. 그 밑에 이제 우리 물건이 지분에 의해서 수인의 소유로 된 때는 공유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이거잖아요. 이거는 요거 이상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거기 있는 표보다도 이게 더 훨씬 자세하고 이거 이상 시험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거만 딱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만 총유, 합유는 요거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공유도 이 틀만 알고 계시면 답은 무조건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 소유권이 불량적으로 분할된 걸 공유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공유의 성립도 법률 행위에 의해서 성립할 수도 있지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법률 규정에 의한다라고 하면 혹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녀가 셋이 있었다? 그럼 셋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습니까? 이것도 법률 규정에 의한 겁니다. 아니면 아파트를 샀다라고 하면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분 비율로 구분 소유자가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의 지분입니다. 공유의 지분은 공유자끼리는 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소유권의 일부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 공유가 성립하게 되면 공유자 이름이 기입이 되면서 지분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분이 표시가 되지 않고 혹시 이렇게 A, B, C 세 사람 이름만 기입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건 균등한 지분을 가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주는 겁니다. 지분이 표시가 됐으면 지분대로겠지만 지분이 표시 안 됐으면 그냥 3분의 1씩이다. 2명이면 2분의 1씩이다. 이렇게 추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요거하고 또 재밌는 판례가 전에 하나 있었는데요. 혹시 얘네들의 지분의 합계가 A도 지분이 40%, B도 지분이 40%, C도 지분이 40%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들은요. 여기에 100분의 40이고 100분의 40이고 100분의 40이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지분의 분모 합계보다 지분의 분자 합계가 더 큰 거잖아요. 이 등기는 무효 등기라고 보는 겁니다. 전부 다 효력이 없고 추정적 효력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의 내용은 소유의 비율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넘겨보시면 지분 처분할 수 있느냐? 처분할 수 있습니다.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 양쪽 가로 답은 뭐냐? 지분의 탄력성은 지분이 혹시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분을 포기해버렸답니다. 그러면 이 지분이 토지에 관한 것, 부동산에 관한 것이라도 국가로 귀속되지 않고 나머지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넘어간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분에 기한 청구권이다. 그러면 지분에 기한 청구권은 옆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써놓으시고 채권적 청구권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내지 손해배상 청구권만 문제가 될 테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경우는 각자가 단독으로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가시면은요. 공유자 사이에
공유관계, 그래서 공유물의 관리 내지는 보존 행위인데 공유물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보존 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그 전부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게 이제 저 밑에 있는 법조 판례도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넘겨보시면요.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 변경할 수 있는데 오른쪽 판례에 보면은 공유자 1인이 공유물을 단독으로 처분했답니다. 그럼 공유자 중 1인, 이 사람은 나머지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처분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단독으로 처분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지분 3분의 2는 처분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분을 초과한 부분만 무효지 공유자 지분 범위 내에서는 무효가 아니고 유효입니다. 자, 다에는 공유물에 관한 부담입니다. 333페이지죠. 공유물에 관한 부담인데 그 부담도 지분 비율로 이 공유물에 관한 수리비가 나왔다는 거죠. 수리비가 6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400만 원 부담, 여기도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분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공유물에 관한 부담은 나눠줘야 되는데 이익은 꼬박꼬박 챙겨가면서 부담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나머지 공유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333페이지 공유자는 그 지분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데 공유자가 1년 이상 이러한 의무 이행을 지체한 때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을 지급하고 그 지분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뒤에 있는 판례는 안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이다라고 해서 공유관계 확인, 소송 및 등기 청구 이런 것들은요. 전원이 공유관계, 공유자 전원이 해야 되죠. 공유관계 확인이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A, B, C가 서로 공유자인데 지분이 3분의 2, 6분의 1, 6분의 1로 돼 있었는데 지분이 표시가 안 되니까 전부 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A가 불만을 표시하면서 야, 내가 3분의 2, 6분의 1, 6분의 1이잖아. 요거 즉 공유관계 확인하고 요거에 관해서 등기해달라 하러 가자라고 하려면 전원이 참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C는 또 다른 의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원이 참석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이에요. 그래서 확인받고요. 공유관계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 물권적 청구권은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그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보존 행위로 보겠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자, 넘겨보시면요. 공유물 분할입니다. 공유물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분할해야 됩니다. 하지만 반대 특약도 할 수 있다. 거기에 333페이지 분할 금지 특약도 할 수 있다. 분할 금지 기간은 최장 5년으로 하고 5년 범위 내에서 계속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 법률 규정에 의한 건 시험에 건드리지는 않을 거니까 우리 아까 아파트를 샀다. 그럼 아파트 공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분을 갖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파트 공용 부분을 분할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분할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이 금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분할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분할 방법은 협의에 의한 분할이든 재판상 분할이든 분할 절차에는 언제나 전원이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원이 참석해야 된다. 소송도 전원이 참석해야 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다라고 해서 협의에 의해서 분할해야 되는데 협의가 성립했습니다. 협의가 성립했으면 이렇게 분할해야 되죠.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만 재판상 분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협의 성립해서 현물로 분할하자라고 했는데 현물로 분할하기로 약속은 찰떡같이 해놓고 분할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재판상 분할 청구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그때는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협의에 의한 분할, 그래서 분할은 언제나 전원이 그 절차에 참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로마자 2번이고요. 협의 분할이 원칙이 돼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협의가 성립된 이후에 이에 따른 이전 등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행 청구 소송 제기해야지 분할 청구 소송 다시 제기할 수 없다. 그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협의에 의한 분할은 대금 분할이나 가격 대금 분할 현물 분할이나 대금 분할, 가격 분할. 그래서 가액 분할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가격 배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똑같은 말인데 가격 배상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말이니까 위에다가 하나 써놔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판에 의한 분할은요, 전원이 참석해야 되는 필요적 공동소속이다라고 하는데요. 분할 방법은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는 현물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금 분할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경매를 해야 됩니다. 경매. 그래서 대금을 분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에도 보니까 가액 분할이 아니라 대금 분할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매를 통해서 대금을 분할할 수도 있고 우리 판례가 가격 배상을 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판례에 의해서 가격 배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거기 있는 판례들은 이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으니까 크게 깊이 보지 마시고요. 오른쪽 페이지 337페이지 분할의 효과라고 하면요. 이제 공유물이 분할됐다라고 한번 볼게요. 공유물이 분할이 됐으면 저기 있던 A, B, C의 소유의 물건이 이렇게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나눠졌으면 요건 처음에는 A, B, C 소유였고 여기도 A, B, C 소유였고 요것도 A, B, C 소유였다. 지금 그냥 지네끼리 합의에 의해서 분할해놨다라고 볼게요. 그럼 분할했어도 A, B, C 소유, A, B, C 소유, A, B, C 소유. 그럼 요 부분은 누구 줄 거냐? 요 부분은 A 주자라고 하고 요 부분은 그럼 누구 주자? C 주자. 요 부분은 누구 주자? B 주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건 A, C, B 이렇게 하는 게 조금 편하겠네요. B 주자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분할해서 주자라고 했으면 얘네들이 여기다가 지분을 양도한 것이고 여기는 A, B가 C에게 지분 양도한 것이고 여기는 A, C가 B에게 지분을 양도한 거겠죠. 이렇게 분할한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매도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C가 매도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B가 매도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A씨가 B에게 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매도인으로서 담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혹시 여기에 A가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공유물이 분할이 됐다라고 하면요. 요거 분할되기 전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려 볼게요. 이렇게 된 겁니다. 요게 A, B, C 소유였다가 이렇게 분할했어도 여전히 A, B, C 3분의 2, 6분의 1, 6분의 1. 여기도 A, B, C 3분의 2, 6분의 1, 6분의 1. 여기도 A, B, C 3분의 2,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당권도 여기에도 저당권, 여기에도 저당권, 여기에도 저당권이 있다가 이게 A 소유가 되고 여기에 C 소유가 되고 B 소유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먼저 저당권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소유관계가 바뀌었다 그래서 저당권 소멸하는 거 아니잖아요. 피담보 채권은 하나인데 이제 저당권이 3개가 됐으니까 이거는 공동저당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공유물 분할의 효과 중에서 공유자 사이의 담보책임 매도인으로서 담보책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분할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도예요. 그 다음에 구분 소유적 공유다라고 하는 건 이제 상호 명의신탁인데 이건 뒤에 가서 명의신탁 쪽에서 특별법 쪽에서 한번 건드리기로 하고요. 네. 자, 넘겨보시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합유가 나오죠. 합유도 여기 있는 내용 가지고 그냥 해결하세요. 다음 넘겨보시면 총유가 나와요. 총유도 똑같습니다. 더 깊이 보실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도 아니고요. 여기 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칠판에 있는 내용으로 정리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344페이지의 용익물권에 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